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SNS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지금 자주 다 나오고 있어요. 이 김동연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롱하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기에서 교사는 했는데 죄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빗대서 조롱하는 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침 동아일보에서도요 왜 이게 교사가 성립이 안 됐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요 살인범을 얘기하면서 또 판사가 요거를 판결문에 적었어요. 야,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 한 것도 문제인데 예시를 매우 극단적인, 왜냐면 아니, 재판할 때 이거 위중교사한 거 이런 거는 뭐 수시로 있는 일이 아니라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시로 위중,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 이게 위중 교사고 그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좀 해줘. 사례도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살인과 관련된 특단적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예를 판결문에 썼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요거는요 제가 한 번도 지금 언론에서 다룬 적이 없어요.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데 상당한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다루지도록 하겠고, 그리고 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는 저하라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마치 다 이긴 것 같이 지금 2심 3심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이긴 것 같이 여론 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메인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2030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광주 이런 데서요 대대적인 차량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민생 앞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뭐 속으로는 지금 이제 선거법 재판이 지금 요만하게 지금 간이 오므라들었을 텐데 나는 민생으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030들이 너 사기치지 마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지금 이제 위증해서 무죄 판결 받으니까 끝난 것 같아? 웃기지 마. 너 선거법 있잖아. 요런 지금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30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양극화 중에 하나가 2030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2030들에게 가장 지금 부담스러우고 불만이 뭡니까? 이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 갖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혼자 살고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돈을 못 벌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식 이거 주식 투자했다는 이익 요거 과세하지 않겠다. 민주당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대한 과세를 안 하면서도 가상자산, 요새 뭐 코인이잖아요, 코인.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여기 이제 서울을 보면요. 뭐 다른 지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측면 중에 하나인데,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오가면서 길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아주 고급 차량, 그냥 뭐 좋은 차량이 아니고 슈퍼 고급차, 요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언뜻 얼굴을 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들. 자, 그분들이 뭐 2030일지 뭐 3040일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굉장히 젊은 사람. 많이 먹었다고 해야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슈퍼카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코인 투자해서 돈을, 아니,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듣는 바로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 여기서 이제 딱 한몫 잡았다. 그래서 슈퍼카라도 하나 사자. 요런 얘기가 많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 챙겨? 웃기지 마, 너 거짓말.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 과세하는 거. 이거 무슨 소리냐? 없애야지.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집단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2030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 시위를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되면요. 지금 이제 이 정우성 배우,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어쩌다가 여러분들 맨날 정치 얘기하고 맨 이재명이 감옥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로 저도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가끔 주변에서 좀 재미있는 연예계 소식 좀 전하라.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저 어드바이스를 저한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우성 배우 얘기, 이건 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2030하고도 또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 정우성 씨가 이제 그 혼외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본인까지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유라 씨의 이 비판 입장문을 여러분께 한번 간단하게만이라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지금 조롱글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조롱글이요, 뭐 이거를 갖다가 재밌다고 얘기하면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고, 재밌다기보다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한 단면이 요 조롱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어떤 조롱의 글이냐? 위증 조사를 피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그 조롱글을 받아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위증을 원하는 부분을 꼭 집어서 유리한 증언을 요청하되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야 증인이 정말 내가 필요한 증언 내용이 뭔지를 알고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위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한 걸로 해서 김진서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요 점을 빗대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단계로는 꼭 집어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면서 기억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한다. 이재명이가 변론 요지서를 써줬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 증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증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대로 증언해야 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콕 집어서 요거를 기억나는데 좀 얘기해줘. 이렇게 하고, 그가 이제 참말로 기억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또 기억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변론 요지서까지 딱 보내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증인이 나보다는 하급자이고 내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 본래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위증하는 사람이 되게, 거짓말해. 이렇게 시킬 사람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랫사람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하관계, 수직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이제는 오히려 말을 잘 들을 거니까 좋지 않나. 왜? 어차피 내가 이 말을 잘 들어갖고 위증 교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교사해도 죄가 안 되니까 이 계급관계 아래에 있어야 상하관계 이거 오히려 더 좋은 측면이 있다. 왜? 밑에 사람만 처벌받고 나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요거를 조롱하는 얘기가 되겠고,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로는 나는 위증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더라도 나는 무죄다. 이걸 딱 지금 이재명과 김진성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폭 두목이 수하들 시켜서 쟤 좀 살살 만져줘라 라고 했으면, 그 수하들이 그 사람 패더라도 나는 살살 만져주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가 죽이라고 했냐? 살살 만져주라고 그랬지 죽이라고 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가 되냐? 내가 위증교사를 죽이라고 했냐? 아니야. 살살 만들어줘야 했어. 말장난. 기억나는 대로 말해도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왜냐면 이재명이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 것이 법률적으로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워딩을, 말을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왜냐하면 위증교사에 있어서 재판 중에서 제일 보는 게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기억나는 대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이 위증교사와 위증의 가장 중요한 이 변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거를 딱 알아가지고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위증을, 그러니까 교사는 했지만 이게 위증으로까지 확장은 교사가 곧 위증 교사로까지 연결이 안 된다. 이게 이번 판결이잖아요. 요거를 딱 정확하게 비꼰 이 조롱한 글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김동연이, 지금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동아일보만이 사실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지금 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 판결문 83쪽 분량에 걸친 판결문인데,
요 판결문의 특징을 보면 위중교사로 볼 만한 여지는 있어. 그런데 위중교사라고 법률적으로 딱 똑 떨어질 만한 그런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위중교사죄는요. 교사 행위가 우선 있어야 되고 이 교사 행위에 고의성이 입증돼야 된다는데 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교사로 불만한 말은 있었어. 그런데 행위는 없었고 그리고 교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판결문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를 갖다가 동아일보가 아주 제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교사자가, 즉 이재명이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얘기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교사자, 즉 이재명이가 저 사람이 뭐 살인범인데 저 사람이 좀 살인을 할 것 같아. 근데 이 살인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이재명이가 그 살인범한테 살인하라고 살인하는 교사를 했다. 이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비교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 비교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 즉, 뭐냐? 김진성 씨하고 이제 2018년도 12월 22일, 24일 두 번 통화했잖아요. 그때 이재명이가 정말 위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고의가 있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통화할 당시에는 위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위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고의성은 인정하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2018년도 12월 24일 통화에서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뭐 맞춰서 뭐 얘기해야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그 교사의 증거를 보지 않고요. 변론서까지 보낸 걸 갖다가 교사로 보지 않아요. 예, 그 뭐라고 보겠냐? 김 씨가 변론 요청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하겠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있어. 그런데 이재명이가 안 본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김병량이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기억을 상기해달라. 상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재명이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기하라고 한 것이지 네가 상기해갖고 위증을 해 이렇게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이죠. 그러면서 또 12월 22일 날 그 통화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은 뭐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가 버렸고 이재명 하는 얘기요.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재판부는 뭐라고 했었냐면 김병량이가 이미 사망해서 이재명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옳은 얘기죠. 여기서 김병량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 네가 위증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거 반박하고 나올 사람이 없잖아. 결정적으로 네 말을 부인할 근거를 찾을 수 없잖아. 검찰에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될 텐데 요거를 갖다가 김동연이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대로 진술이 뭐예요? 사실대로 진술이 이게 위증 아닙니까? 위증. 사실대로 진술할 때 이 사실을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적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동연이가 말장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김진성의 증언이 거짓임을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요거를 또 밝히고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번 위증 교사 이 핵심 얘기가 뭐예요? 2019년도 2월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사건의 주범으로 지금 이제 이 김병량이하고 KBS 간에 이재명을 검사사치 사건 주범으로 몰게 갔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협의. 요거가 이제 위증 교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이는 뭐라고 봤느냐? 요거 김진성의 발언을 갖다가 김진성 발언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기가 어려웠다.
예, 김진성이가 어느 부분을 갖다가 거짓으로 위증을 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이재명이하고 김병락 시장은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두 번째로는 김진석이는 김병락의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위치에 있었던 점. 그러니까 이제 상세하게 그 김병락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김진석이가. 그리고 김진성이하고 김병락 시장 외에는 KBS 측과의 합의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김병락이하고 지금 그 김진성이하고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주모로 본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쥐들 둘이만 하고 이게 밖으로 새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김진성의 이 발언을 갖다가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사실인지 내가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겠느냐. 말 같은 소리도 아니에요. 이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의성 판단 여부가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의와 같은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는 그 인정 범위가 재판부마다 다를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2심 판결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거는요,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말장난. 절대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2030들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과세에 대해서 열불이 나 있어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규모 대형 도시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트럭에서 커피를 팔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명문을 나눠주기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권에서는요, 요 가상자산, 이 과세 문제 관해서 정부는 본래 2024년도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 도입 시기를 갖다 2027년으로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부터 이걸 들어가려 했는데, 주식 이익을 갖다가 과세하지 않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27년으로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어요. 본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요, 무려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세한 유예를 추진하고 있어요. 유예. 자, 민주당은 유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매기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일 날에는요, 기본 공제 한도액을 갖다가 지금 본래 250만 원 돼 있는 한도액을 갖다가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자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과세되는 대상이 작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지금 2030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지금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1인 시위, 트럭 시위, 그리고 커피 제공,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연령대별로 보유 자산의 규모를 보면은 20대가 지금 50만 원 미만을 투자를 한 거가 66.7%, 30대의 경우에는 61.7%, 예. 그리고 40대는 54.9%, 50대가 48.5%, 60대가 47.0%, 전체가 우리 전 국민의 5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요. 57.4. 그리고 23세 이하의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23세 이하. 이게 55.8%. 죄송합니다. 23년도, 지금 이제 현재고요. 23년도에는 이게 55.8% 밖에 되지 않았는데,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액수가 커질수록 좀 이제 커지는 상황에 있는데, 요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다 50만 원 미만 투자하고 있다. 절반 정도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특히 2030들은 66% 되잖아요. 60%가 넘잖아요. 나머지는 40%하고 50% 초반대인데. 그러니까 2030들이 투자가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런 그 차량 시위를 하는 겁니다. 예, 서울에서 지금 차량 시위를 하고, 이건 1인 시위. 투자자 보호 없는 책임 없는 과세, 가상화폐 과세 즉각 유예라. 다뜯어민주당. 여기서 다뜯어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뜯어간다 이거예요. 가상자산 투자금까지 다 뜯어간다. 요거는 커피 가져가시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이걸 반대해달라, 그럼 커피 준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광주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코인 과세 유예하라. 준비 없는 급한 과세. 젊은이들 핏똥 싼다. 코인 과세 유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SNS에 이 해시태그 코인 과세 유예 이 해시태그로 글을 올리면 예, 추첨을 통해서 코인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35만 원짜리 코인을 하나 준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들의 이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다 재판이 끝난 걸로 이제 완전히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민생을 챙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네가 진짜 민생을 챙기냐?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반대의 성격도 상당하지 않은가. 예.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들이요. 지금 이제, 요분들이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요. 예,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그 KO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집단으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코인 과세 유예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 돈이 최소 몇백에서 몇 천만 원 들어가지만,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투자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예,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요 차량에는요, 코인 과세 유예하라, 준비 없는 급한 과세, 젊은이들 피똥 산다. 부동산만 부안사는 청년들은 벼락거지. 코인마저 뺏어가냐. 이런 반대하는 문구들이 차량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피 트럭을 운영하면서 커피 가져가시고 과장자산에 관심을 가져달라. 도지코인 팔아 만든 커피, 리플 팔아 만든 커피다. 과세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 예, 그리고 다트더민주당은 투자자 보험 없는 책임 없는 과세를 그만두고 가상화폐 과세를 즉각 유예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청원도 올렸어요. 사다리 거르차기다. 그래서 청원이요. 19일날 개시 뒤 하루 만에 공식적인 논의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반발에 처해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번 이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지금 향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